처음에 이런 연구 결과 나왔을 때는요, 과학자들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항산화제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암에 위험이 뭐 증가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말이 되는 게, 면역계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종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한다는 거죠. 면역체계가 작동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약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인가요? 약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암에 걸릴 수 있는 암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영양 물질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즉 베타카로틴하고 그다음 비타민 E인데요.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타민 E에 대한 것도 보면요,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0국제 단위, 400IU라고 표시하죠. 800IU. 그럼 예를 들어서 800IU를 섭취를 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전립선 암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비타민 E 때문에 이루어진지 어떤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성인지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굳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일부러 매일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항산화제라고 했을 때 그 항산화제가 물에 잘 녹는 항산화제라면 그래도 좀 잘 빠져나가겠지만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의 항산화제여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비타민 A나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지용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축적이 잘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고용량으로 너무 오랫동안 먹었을 때는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어떤 이런 처음에 이런 연구 결과 나왔을 때는요, 과학자들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항산화제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암에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아니면 우리가 암세포가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거하고 싸우기 위해서 면역계에서 뭘 쓰느냐. 면역계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종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 우리 몸 밖에서 항산화 물질을 넣어줬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줬는데 그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작용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작동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화물질하면 무슨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로 생각하지만 그게 몸을 녹슬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녹슬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항산화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운동하고 나가지고 회복을 빨리 하려고 항산화제를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구 중에 보면 이제 과거에 여러 건의 연구에서 운동하고 나서 항산화제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의 효과가 또 상쇄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쓰고 세포가 근육세포 같은데 어떤데 약간 가벼운 손상이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하고 염증도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적당히 해서 그런 가벼운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그 가벼운 스트레스가 신호가 돼가지고 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련의 반응들,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그때 먹으면 그 신호가 항산화제로 꺼져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더 떨어진다. 이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다다익선은 아니다. 이것도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만 식단을 꾸미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고기만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말 고단백질 식품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너무 고단백질 식품만 오래 먹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상 어떤 우려까지 나오고 있냐면 단백질 자체를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 많이 먹은 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돼가지고 우리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혈중에 뭐 어떤 그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농도가 높아지면 그 자체가 사실은 신장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론상. 그래서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했을 때 건강에 유리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단이든지 간에 건강에 진짜 유익한 그런 식단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아.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골고루 먹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고단백질 식단으로 이렇게 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도 잘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몇 달 하면은 눈만 뜨면 면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왜 저는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뭔가 제대로 된 식단이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꿀맛이죠, 뭐 중간에 그런 거 먹으면. 그래서 어떤 기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만 먹고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지방, 고단백질을 먹으면 못 버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은 잡식 동물이고 다양하게 먹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몸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 좋은 거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영양제 효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면 뭔가를 먹었을 때 효과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먹으면 부작용은 되게 쉽게 나타나요. 뭐 잘못 먹으면 뭐 간지럽고 나고.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참고 먹으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요. 참고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명현 반응이라고 참고 먹고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효과라는 거를 꼭 참고 1년, 2년 먹는다고 달라지는 거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운동도 그래도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몸에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실은 먹으면은 길게 잡아봤자 3에서 6개월이면 알고, 짧게는 1, 2주만 지나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효과 없는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효과 없으면 빨리 그냥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인차가 있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뭔가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뭔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비싼 거야. 먹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뒤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바로 삼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아직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흡수도 안 됐는데 이미 막 기분이 좋아. 플라시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런 영양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이건 괜찮은데 하는 연구 결과는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게 제일 많고, 그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무슨 뭐 종합 비타민제가 암을 예방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제도 뭐 암이 위험이 어떤 건 높아진다, 낮아진다, 효과 없다, 뭐 분분하거든요. 다만 그냥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은 인지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조차도 약간은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비타민 B12랑 관련이 되고요. 비타민 B12가 우리가 신경계, 그러니까 뇌, 뭐 중추신경계를 전체적으로 중추건 말초건 신경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데 비타민 B12가 꼭 필요한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음식 골고루 안 먹고 고기 잘 안 먹고 하는 분들은 또 보충을 해줘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것도 어쩌면 비타민 B12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종합 비타민제 먹으면 거기에 비타민 B12 들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게 좀 늦춰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난 골고루 먹는 거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라도 하나 드시는 게, 드셔서 뭐 특별히 해로울 거 없으니까, 그리고 드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인지 기능 같은 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영양제는 가격이 비싼 게 좋나요? 비싼 게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비싸면 플라시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요. 네, 실제로 뭐 약도 비싸다고 하면 뇌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약이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뭐 파킨슨병 약을 주는데 뭐 몰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원인데 이거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더 좋아져요. 뇌랑 관련된 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도 비싼 게 더 좋잖아요. 네. 뭐 음식도 비싼 게 대체로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사기친 것만 아니라면 비싼 게 더 비싼 재료를 쓴 거고, 네. 그러니까 같은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다 해도 재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싼 게 더 좋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이냐면,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비타민 C 제일 좋은 거는 약국 가면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타민 C 1000mg짜리 있어요.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 비타민 C보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 C가 더 비싸. 그런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가격으로 내놓은 거고, 그리고 뭐 이름 있는 제약회사, 뭐 유엔양행이 뭐 이런 이름 있는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근데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영국산 원료라서 이게 더 비싸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애매해요. 그게 되게 애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중국에서 만든 게 더 좋잖아요. 영국에 로봇 청소기 만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어떤 회사에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어떤 경우에는 브랜드가 유명하니까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가려내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중간 정도 가격대에서 적당한 걸 찾아서 구입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은 1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이게 한 달치가 아니라 2달치, 3달치잖아요. 한 달로 끊어보면 대체로 한 2, 3만 원대에서 4, 5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제일 많기는 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